지난 24일 한때 장애인 올림픽이라 불렸던 일본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었죠. 오늘 이 패럴림픽의 역사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사평론가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죠. 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한때 장애인 올림픽으로 불렸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턴가 저 패럴림픽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공식 명칭이 패럴림픽입니까? 장애인 올림픽입니까? 예, 패럴림픽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불렀었어요. 아, 그때는. 예,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장애인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 패럴림픽 공동으로 사용되었다가 예, 예.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패럴림픽에서 법이 이름을 그러니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걸로 바뀌면서 이후에 모든 이름이 정식 명칭으로 패럴림픽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제는 패럴림픽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보통 올림픽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쿠베르탱 남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패럴림픽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그 올림픽은 이 쿠베르트 남작이 무슨 인류의 평화와 친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배우는데 예.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쿠베르트 남작 자체가 굉장히 인종주의자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리안 민족이라든지 백인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정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가 되게 좋아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와 달리 이 패럴림픽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스토크 맨더빌이라는 한 지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루드비 구투만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궁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시초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이제 시작됐던 거죠. 예. 이러다가 패럴림픽이 52년도에 국제대회로 격상됐고, 그러니까 1960년에 개막한 로마 패럴림픽이 세계 최초의 하계 패럴림픽이고, 동계 패럴림픽 좀 늦습니다. 76년 스웨덴의 웨른셀드비크에서 진행된 것이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이고요. 매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주관하에 대회가 개최되고 이렇게 같이 개최되는 최초의 전통은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올림픽과 상관없이 각자 연도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개최됐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1988년부터 이 IOC 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국제 패럴림픽위원회하고 올림픽위원회하고 같이 묶어서 대회 열도록 조정을 했고 이때 오륜기와 89년부터 그때 우리 사용했던 오륜기와 태극기를 섞어서 이 서울 패럴림픽 엠블렘이 국제 패럴림픽 올림픽위원회 휘장으로 한 6년 정도 사용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패럴림픽 역사에서 서울 패럴림픽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후 2012년 런던에 이르렀은 아예 IOC와 IPC 그러니까 그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파트너십 헌정을 체결해서 아예 처음부터 올림픽 개최지 선정할 때부터 둘이 같이 협업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옛날에 그분 돌아가셨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인가? 예, 사마란치 IOC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라고 하면서 세울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그냥 우리 관계자분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 영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참 그나저나 이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하고 이제 동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패럴림픽도
이것도 동학의가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후안 안토니오 사마렌치 위원장은 지난 2010년 4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예. 아. 20년생이니까 네. 꽤 오래 사셨네. 봉사하셨네요. 네. 동계올림픽 직후에 개최하기 시작한 1992년 알베르빌 동계 패럴림픽 이후로 동계 패럴림픽은 3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3월이 봄이잖아요. 근데 왜 동계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됐냐면은 그렇네요. 좀 뜬금이 없지만 미국의 미식 축구 슈퍼볼 때문입니다. 아니, 이 미식 축구 슈퍼볼 때문에 모든 우리 지구촌에 있는 스포츠 스케줄들이 다 비켜서 하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돼서. 예, 맞아요. 이게 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강대국이고 중계권 때문에 강대국에서 가장 그 선호한 스포츠 이벤트가 슈퍼볼이기 때문에 IOC 내부에서도 올림픽을 1월 중순, 동계올림픽 1월 중순에 하게 되면 패럴림픽 2월 말쯤에 개최하는 논의를 했는데 이 올림픽 중계권자인 미국 MBC가 슈퍼볼 이후에 해야 된다. 뭐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지금 3월 초에 개최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아테네에서 성화를 체화하는 올림픽은 그렇게 하지만 패럴림픽은 그 발상지인 스토크 맨더빌과 개최국의 성화를 체화해서 나중에 대회를 시작할 때 합화한다고 합니다. 참 미국 미식 축구 슈퍼볼. 이 슈퍼볼 최종전에서 하프타임 쇼를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그 무대가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거든요. 예. 가수들도 그 무대가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미식 축구 슈퍼볼의 영향이 뭐 상당히 또 큰 것 같고. 자, 그런데 우리 BTS가 그게 아마 나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BTS가 나가려면요, 정말로 나가면 진짜 이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그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을 전 하고 있습니다. 예. 되면 좋겠습니다. 예, 슈퍼볼 하프타임에. 자, 그런데 좀 또 아쉬운 것이 이 하계 올림픽에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던 올림픽 중계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패럴림픽에서는 방영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3사가 경쟁적으로 올림픽 중계 나서는데 비해서 패럴림픽은 중계가 거의 안 되죠. 지금 뭐 KBS 1TV가 뭐 녹화 중계, 데일리 하이라이트 뭐 가끔가다 1시간씩이다 틀어주면 다행인데, 근데 이번에 그 공영방송인 KBS가 이번 패럴림픽 대회에서 1560분간 방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대회 기간 매일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편성해서 리우 패럴림픽 그 뭐 3관왕의 조기성이라든지 탁구 간판 선수 서수연 선수라든지 계속 중계를 한다라고 하고요. 또 KBS 모바일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주요 경기를 생중계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은 뭐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패럴림픽 폐회식, 이 폐회식에는 그 대회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하는 MVP 성격의 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패럴림픽 대회 폐회식에 대회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MVP 상이 있는데 이름이 황연대 성취상이에요. 예? 황연대 성취상. 뭐냐면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여성 의사가 된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황연대 교수가 언론사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이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기부하면서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때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때 공식 행사로 인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기부금하고 동시에 그 메달하고 그러면서 황연대 박사가 직접 이렇게 수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행사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이 재단에서 모두 다 이렇게 그 부담하는 거였기 때문에 심지어 황연대 박사가 여러 번 빚을 내서 기금을 충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장애인체육대에서 이게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는 1998년 나가노 동계 패럴림픽에서 김민정 선수가 수상했다라고 하고요. 아, 예. 근데 이게 조금 2016 패럴림픽 리우 패럴림픽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수여를 했는데 황현대 박사가 황영대 박사가 예. 2016 그때 노한으로 참석하기 어려웠어요. 아, 2016년도부터. 근데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황영대 박사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2020년이 아마 마지막 대회가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 황현대 성취상을 폐지했어요. 응?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황현대 성취상이 수여된 마지막 대회가 된 겁니다. 이게 또 취소되는 게 이게 그 도쿄에서 또 대회 될 때 취소가 되니까 이게 느낌이 더 안 좋은데 이게 왜 쎄하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이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현대 성취상위원회는 평창 패럴림픽 이후 황현대 여사의 건강이 악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 IPC가 지난 2019년 6월 집행위원회에서 도쿄 패럴림픽 때부터 황현대 성취상을 없애고 새로운 상을 대체하겠다 이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우리 대체할 새로운 상을 제정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겠다 제안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니다 우리가 더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IPC가 거절한 거예요. 이 황현대 교수든 고령으로 이제 도쿄 올림픽 마지막 수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끝난 거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이를 대신해서 아임파서블 어워드라는 이제 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측 선수 한 명 반드시 포함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또 의도가 뻔하죠. 게다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의 재정을 추진한 일본 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전범으로 체포된 바 있는 우익정치 이제 A급 전범인 사사키와 로이치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사사키 로이치 유명한 그 전범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도박 사업, 경정 사업이었거든요. 도박. 이걸 번 돈으로 세운 일본 경정협회가 나중에 이름을 일본 재단을 바꿨고 그 돈으로 이 상을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화나죠. 아유, 일본은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나라가 국군이 점점 이거 꼭 그거 있죠. 평론가님.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빠져나오려고 허우적 되다 보면 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나중에 제가 일본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참 역시 재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요, 평론가님. 네. 역대 패럴림픽 우리나라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하계 패럴림픽에서는 1988년도에 금메달 4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19개를 획득하면서 전체 7위로 최고 성적을 올렸어요. 이게 최고였어요.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은 지난 2018년 평창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 신혜연 선수가 이제 7.5km에서 금메달, 15k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 아이스하키 팀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우리나라가 전체 16위의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하죠. 최선을 다해서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22개 종목 539개 세부 종목으로 치러진 540개 세부 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패럴림픽에서 탁구, 배드민턴, 양궁, 육상, 보치아, 수영, 태권도, 휠체어 농구 등 14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금메달 4개 이상, 종합순위 20위권 안착을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요거 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동메달 8개, 은메달 1개로 현재 전체 순위는 48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또 뛰고 있을 텐데. 몇 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이 시작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 161개 국가 난민팀에서 역대 가장 많은 4,403명의 선수가
이렇게 경쟁하게 되었고 네. 개회식이 이제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 We have wings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무관중 원칙으로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회식도 관중 없이 진행됐고요. 특이한 것은 탈레반 정권 장악으로 참가가 무산된 아프가니스탄의 국기를 자원봉사자가 그냥 혼자 들고 행진을 했는데 그러다가 28일 그저께 밤에 국제 패럴림픽위원회가 성명을 통해서 선수단 2명이 도착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대표로 자키아 쿠다디 선수와 호사인 라소울리 선수 육상으로 이 2명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딱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다라고 하네요. 예, 환영합니다. 예. 아니 그럼 우리 한국 대표팀은 좀 어땠습니까? 예, 뭐 우리 대표팀 뭐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그 선수단의 숙소에 범 내려온다라고 현수막에 내걸렸었는데 이번엔 태극기와 함께 하터 스위터 쿨러 위너, 이게 BTS의 버터의 가사를 개사해서 위너로 바꿔서 현수막 내놨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다들 즐겁게 뭐 걱정 없이 다만 이제 그 코로나 감염은 조심하면서 즐겁게 개회식 참석했고 열심히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최은호 평론가님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나라가 22개 종목 539개 세부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뭐 탁구, 배드민턴, 양궁, 육상, 보치아, 수영, 태권도, 휠체어 농구 등등 14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단이 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뭡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가서 또 관람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양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휠체어 농구 같은 경우에 좀 우리 기업인들이 좀 프로의 어떤 그런 걸 좀 만들면은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더 이 꿈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미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씀하셨던 대로 선수단 그런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단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거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은메달 1개와 동메달 9개 밖에 못 따고 서울올림픽에 금메달 30개 따고 막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도 이제 의식이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메달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있다는 거죠. 선수들도 그렇고 여기 응원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스포츠라는 것이 더군다나 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스포츠라는 것이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메달을 따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참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페어플레이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제가 느꼈어요. 국민들이 이제는 메달에 그렇게 집착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장했구나, 한국이 성숙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 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이벤트를 이제 기업에서 후원해서 프로 선수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일반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 장애우들이 얼마나 더 원활하게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생각해 보면은 이전 패럴림픽에서도 그렇고 지금 패럴림픽도 굉장히 인간 승리의 그 감동의 순간을 전해주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그게 제일 그러고 중요하죠. 있거든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모바일로는 생중계가 가능하니까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해주실 거 있으세요? 네, 아니요, 마무리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우리 패럴림픽에 참여한 우리 선수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